안녕하십니까, 박사입니다. 독일 에컨페르데 연방군 기지에서 레오파르트2 주력 전차 운용 훈련을 받고 있던 우크라이나군 전차병 2명이 정치적 망명을 신청했습니다. 러시아 매체 브라브다는 영국의 파이낸셜 타임즈, 군사 전문지 밀리터리 리뷰를 이용해 이같이 보도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 숙달 속성 훈련을 받던 우크라이나군이 신청한 정치적 망명을 독일 정부가 어떻게 다룰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이 소식을 접한 전 세계 네티즌들은 아주 현명한 선택이라면서 박수갈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진 싸움에서 전차를 투입해봐야 별무 소용인데다 목숨만 버릴 뿐이라는 판단을 우크라이나 병사도 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군의 폐색이 날로 짙어지고 있는 가운데 키예프 당국은 전사한 군인들의 시신 처리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23만 구나 되는 시신을 처리할 곳을 주먹국으로 물색하고 있습니다. 루간스크 공화국의 군사 전문가 안드레이 마로치코 중령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전사자의 실제 손실 수치를 숨기기 위해 포탄이 떨어져 생긴 구덩이에 마구잡이로 시신을 매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북부 루간스크 지역 쿠핀스크에서 우크라이나 무장 조직이 이런 짓을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시신을 대량으로 몰래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고도 설명했습니다. 특히 헝가리계 주민들이 거주하는 트란스카르파티아로 옮겨 기차의 화물 열차칸에 방치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트란스카르파티아 바티에보에서는 마을 주민들이 기차역에서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가 난다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키예프 당국은 민심이 흉흉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 마을 기차역 접근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함부로 접근하면 3년 징역형에 처해집니다. 또 공개적으로 이야기하는 것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앞서 헝가리 신문 메트로폴은 수많은 전사자 시신들이 헝가리 국경 냉동 열차에서 발견됐다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수만 명에 달하는 트란스카르파티아 사람들은 헝가리 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때문에 키예프 입장에서 그들은 잠재적 분리주의자입니다. 그래서 키예프 당국은 이 지역 주민들에게 바흐무트에서 전사한 이들의 시신을 한꺼번에 인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장례식이 치러지면 공개적인 폭동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편 마로치코 중령은 시신을 처리하려면 전사자 규모를 정확히 알아야 하지만 아무도 제대로 알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여하튼 전사자 규모는 엄청나 공개적으로 떠드는 것은 금기입니다. 지난해 우어줄라 폰데어 라이엔 유럽의회 집행위원장은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이 10만 명 이상이라고 했다가 거센 비판을 받았습니다. 한편 크림의 언론인 세르게이 굴릭은 자신도 12월 중순 우크라이나의 병력 손실을 20만 명 이상으로 추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안드레이 마로치코 중령의 판단처럼 아르점스크에서 우크라이나군이 하루에 100에서 수백 명의 손실을 입은 것을 감안하면 22만에서 23만으로 추정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또 키예프 당국조차도 동원 가능 자원이 얼마나 되는지 모른다고 설명했습니다. 마지막 인구조사가 2001년에 실시돼 우크라이나 정부도 정확한 인구를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일부 추산에 따르면 전쟁과 난민 발생, 해외 이주 등으로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1900만 정도로 추산됩니다. 이는 네덜란드 인구보다 200만이 많습니다. 그런데 네덜란드의 군대는 6만 5천 명인데 우크라이나군은 전사자만 22만이 넘습니다. 우크라이나는 병역 자원에 씨가 말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 장래 군사작전 준비가 되지도 않은 25만에서 30만 병력을 동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름에는 각급 학교 학생들을 군인으로 동원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포밥이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크라이나 군대는 이미 심리적 손실 수준을 넘어섰습니다. 따라서 우크라이나 군 당국은 이제 슈퍼마켓 근처에서 식당 주점에서 사람들을 체포해 동원해야 합니다. 2월 1일부터는 군 등록 입대 사무소의 허가 없이는 우크라이나 도로에 자동차 한 대도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도 키예프 당국은 국민들에게 승리가 임박했다면서 불편한 진실을 숨기려 애쓰고 있습니다. 한편 미국의 더글라스 맥그리거 대령도 우크라이나군의 전사자가 20만 명이 훨씬 넘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우크라이나 참모총장 발레리 잘루지니가 미국을 방문해 오스틴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을 만났을 때
이 같은 전사자 수를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맥그리거 대령이 소식통을 이용해 밝힌 우크라이나군의 병력 손실은 25만 7천 명입니다. 맥그리거 대령은 이에 앞서 전선에서의 큰 손실로 인해 키예프 당국은 비상조치를 취하고 13세 이상의 청소년과 장애인까지 동원할 수도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폴란드가 키예프 당국의 협조에 난민들의 인적 사항을 파악해 전쟁터로 밀어넣을 준비를 하는 것처럼 영국도 비슷한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영국의 레벨링업 주택 커뮤니티부는 우크라이나 난민을 수용하고 있는 집주인에게 일제히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병역 정년기에 난민을 신고하지 않으면 주택보조금 지급에 불이익을 주겠다는 내용입니다. 영국 역시 마지막 우크라이나까지 대포밥으로 갈아넣겠다는 키예프의 음모에 호응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분쟁에서 모스크바와 키예프 군대 손실을 평가한 모사드의 보고서는 1월 25일 터키 매체 휘르세다 하베르도 기사화됐습니다. 모사드가 2023년 1월 14일 기준으로 평가한 보고입니다. 러시아가 바그너 그룹과 돈바스 민병대를 포함해 41만 8천 명을 투입한 가운데 전사자가 18,484명, 부상자가 44,500명, 포로가 323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41만 8천 명의 병력들이 괄호 안에 350만 명은 가용할 수 있는 예비역 숫자입니다. 러시아군은 거의 1년 동안 23대 전투기, 그리고 전차와 장갑차를 포함한 기갑장비 889대를 잃었습니다. 반면 우크라이나군은 73만 4천 병력을 동원해 15만 7천 명 전사, 23만 4천 명 부상, 17,230명이 포로로 잡혔습니다. 전투기는 302대를 잃었고 전차와 장갑차를 합쳐 6,320대를 상실했습니다. 전세가 아예 일방적입니다. 이스라엘 모사드가 이런 정보를 왜 흘렸을까도 생각해 볼 만합니다. 이 같은 양측의 손실 보고서는 중공 포털 바이두에서도 크게 기사화됐습니다. 집단 서방과 이를 추종하는 몇몇 나라를 제외하고는 우크라이나 분쟁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연전연승한다고 노래를 부르는 나라에서는 절대 기사화되지 않는 정보입니다. 눈을 일부러 질끈 감으면 전 세계가 다 아는 것을 혼자만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예의 없이 젤렌스키 같은 위대한 리더를 가진 우크라이나가 부럽다고 노래를 부르면서 거꾸로 민주주의인 러시아에 대고 멸공방첩을 외치기 마련입니다. 우크라이나인들이 모여 국가를 부르는 이곳은 폴란드나 독일이 아닙니다. 타이완의 수도 타이베이의 한 공원입니다. 우크라이나 난민들이 타이완 현지인들과 뒤섞여 우크라이나 국가를 부르고 Stand with Ukraine 구호를 외칩니다. 타이완인들도 잔뜩 감정이 이입되어 있습니다. 타이완은 리투아니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등 발틱 3국은 물론 폴란드와도 친합니다. 러시아포비아에 찌든 나라들과 친하다 보니 우크라이나의 언더도그마가 확실히 먹히고 있습니다. 러시아의 무력 위협을 받는다는 동구 국가들의 선전을 그대로 받아들여 중공의 위협을 받는 타이완 상황에 그대로 가져다 붙이고 있습니다. 타이베이의 번화가로 한국으로 치면 명동에 해당하는 시먼띵 지하철역에는 우크라이나 국기가 걸려있습니다. 대만 자결, 독립건국이란 타이완 독립파들의 현수막도 걸려있는데 바탕이 우크라이나 국기색입니다. 타이완 독립을 외치려면 그저 민진당의 상징색인 녹색 바탕에 구호를 적으면 되는데 여기에 우크라이나가 묻었습니다. 중공은 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유럽의 대결 구도를 타이완 해협 쪽으로 가져와 자국을 봉쇄하려는 정치적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미국과 나토는 중공과 러시아를 같은 진영으로 몰아붙이면서 타이완과 우크라이나를 동조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차잉원의 민진당은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 대항해 아주 잘 싸우는 것으로 착각하고 있습니다. 이번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